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법 동영상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교수 싸강생활. 오늘은 저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초반까지 아마 이어질 텐데 그 시절의 그 아이돌들, 그러니까 과연 70년대생, 80년대생들이 경험했던 아이돌의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체적인 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22년생 혹은 뭐 23년생, 20년생 뭐 요 정도의 분포를 하고, 20년생 죄송합니다. 학번에 분포하고 있는데 나이를 너무 줄여버렸네. 그러니까 대략 2000년 초반때 2003년, 4년, 5년, 6년 뭐 요 정도에 태어난 학생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98학번이니까 제가 아이돌을 처음 좋아했었던 시기인 94년, 95년 이때와는 이제 뭐 여러분 태어난 연도로만 따져도 한 10년 차이가 있고, 그 후에 제가 보냈던 아이돌을 이제 처음 좋아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라는 게 처음 생겼던 그 시기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돌을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중학교 때 아이돌들을 좋아했던 시기가 됐을 2014년, 15년 정도와 비교를 해봐도 한 20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20년,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오빠,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팀의 조상님들에 대한 얘기, 마치 우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를 배우듯이 그렇게 배우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아이돌들의 이제 시조를 따지면 두 개의 그 어떤 거대한 기획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 나오고 있네요. 네. 내가 너무 작아져서 네. 조금 이따가 키우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있구나. 이걸 가지고 좀 키워야겠네요. DSP 미디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SM 엔터테인먼트죠. 이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우선은 요것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SM 같은 경우는 아직 있는데, 네. 방금 전에 본 DSP는 없죠. 대한민국의 연예기획사에 이렇게 들어가지 SM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의 4대 대형 기획사에는 안 들어가요. SM에 보면은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출신 역사 페이지가 따로 있네. 창립 배경이라 그래서 1980년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수만이라는 회장이 지금은 떠났지만 원래 가수였고요. MC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연예 기획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흑인 음악 바비 브라운의 컨셉을 받은 이 얘기가 나오네요. 예. 그래서 현진영이 SM에 들어가서 히트를 치고 뭐 이제 되게 잘 됩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서희원 씨와 결혼했다가 서희원 씨가 돌아가셨던 구준엽 씨가 여기 현진영과 와와라는 팀으로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아무튼 그건 이제 약간 단군 설화 같은 얘기고, 제가 말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아이돌이라는 게 시작된 거는 이제 SM엔터가 HOT로 시작을 합니다.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라는 이름으로 5명, 여러분들은 그 중에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문희준이 아빠 그 슈돌에 나오니까 알 수 있을 거고, 강타, 장우혁, 이재원, 토니안 뭐 이렇게 5명인데요. 네. 이게 95년에 이제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돌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아이돌 컨셉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96년 9월 7일 아이돌로 처음에 H.O.T가 데뷔를 합니다. 5인조고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복사해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반대로 DSP 쪽에서는 역사를 보면은 제가 지금 양대 기획사로 얘기를 하는 게 90년대 초중반에 역시 댄스 그룹 잼이라는 걸로 이제 유행을 하고 요즘도 활동하시는 이혜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게 다 지나갔고 H.O.T의 라이벌로 98년에 잭스키스가 데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방금 전에 H.O.T가 남자 5인조라고 했어요. 그 다음 SES가 97년에 여자 3인조로 데뷔를 합니다. SES가 여러분들이 아는 요 세 명이죠. 네. 슈, 유진, 바다. 97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H.O.T 데뷔하고 그다음 잭스키스 데뷔하고 SES가 데뷔하고 그럼 DSP에서는 나도 질 수 없음. 그래서 핑클이 98년 5월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는데 SS가 3명이면 핑클은 4명. H.O.T가 5명이면 핑클은 H.O.T가 5명이면 잭스키스는 6명이에요. 잭스키스 이름 자체가 잭스 6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SP는 SM을 약간 벤치마크해서 팀을 만들었고 물론 H.O.T와 잭스키스는 비교가 안 됐지만 SES와 핑클은 거의 비등비등한 대중적인 인기는 핑클이 더 많을 정도로 양대 기획사가 이렇게 간판 아이돌 남녀를 그룹을 다 성공시키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세대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아이돌 그룹의 첫 모습들이죠. 제가 이제 96년 7년까지 고등학교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1세대 DSP와 SM과 DSP가 H.O.T, 잭스키스, SES, 핑클로 이어지는 요 아이돌 그룹들을 런칭시키고 대히트를 치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대아이돌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부 수익률법, 수익률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죠, 수익률. Rate of Return이라고 불려요. 영어로는. 그래서 ROR이라고 부르고 이 내부 수익률법 전체를 그래서 그냥 ROR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냥 수익률법이라는 뜻으로도 불러요. 우선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흔히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투자에 대한 이익의 비율입니다. 이익. 그러니까 투자 요거를 인풋으로 보면 이익은 아웃풋에서 인풋을 뺀 거예요. 예. 그래서 전부 다가 아웃풋 전부 다가 아니고 인풋을 뺀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Rate of Return ROR 혹은 투자 수익률이라 그래서 Return on Investment ROI라고 부릅니다. 분야에 따라서 ROR이라는 말보다 ROI라는 말이 좀 더 널리 통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R은 방금 말한 대로 투입, 투자를 investment, 벌어들인 수익, revenue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investment 분의 revenue 빼기 investment. 그러니까 요걸 1로 이렇게 나누면 investment 분의 revenue를 하고 1을 빼준 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식에서 바로 눈치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진 않아요. 네,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고 이그젬플을 통해서 수익률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0701 수익률.
투자 대안의 현금 흐름이 0기간, 1기간, 2기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100, 0, 121일 때 수익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자, 인베스트먼트가 100이고요. 수입은 2년 후에 121이 됩니다. 이 profit은 revenue에서 인베스트먼트를 뺀 거니까 21이 되고요. ROR은 100분의 21이니까 21%가 됩니다. 혹은 이 식을 쓴다라고 하면 100분의 121을 하고 1을 빼주는 거니까 121% 1.21 빼기 1 하면 0.21이니까 21%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어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0기간에 마이너스 100이었고 2기간에 121이었으면 요걸 요렇게 가져왔을 때 지금 여기죠. 100을 요렇게 똑같이 가져왔을 때 요만큼입니다. 요 차이가 profit이 되는 거죠. 21. 그래서 이 투자 대비 얘가 얼마냐의 질문이 바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네, 내부 수익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수익률은 살펴봤고 이제 드디어 내부 수익률입니다. 내부, 말 그대로 직역이에요. 영어. Internal Rate of Return입니다. Internal, 내부. 돈의 시간 가치를 앞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익률. 그러면 그걸 좀 고려를 해보자. 왜냐하면 1년 후에 121만 원을 받는 거랑 2년 후에 121만 원을 받는 거랑 같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얘가 더 좋죠. 얘가 더 좋은 애지. 그런데 수익률로만 따지면 둘 다 21%란 말이에요. 이게 왜 수익률이 같아? 다르지. 회수기간으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수익률로는 같아.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난 여기서 나가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방법이 바로 그럼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어떻게 고려할 건데? 그래서 봤더니 자, 그러면 이 돈을 넣어서 이렇게 불어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자는 거죠. 요 밑에 예제를 푸는 그림인데 미리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앞에서 봤던 100만 원을 121만 원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앞에서 봤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21만 원을 벌었어. 2년 후에. 그러면 100만 원을 가져갔을 때 121만 원까지 이렇게 돈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쓴 돈이 100만 원 곱하기 1% 어떤 수익률로 그리고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T0에서는 0이니까 그대로일 거고 1년 후에는 그만큼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받은 돈 얼마랑 같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게 100이고 받은 돈이 121인 거거든요. 그럼 요걸 다시 표현을 하면 이걸 이 부분을 등호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정리를 하면 100은 121을 1 플러스 i의 t승으로 나눈 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t가 얼마가 된다고요? 2가 되겠죠. 여기가 2니까. 자, 그럼 100을 넘기거나 반대쪽으로 하면 이쪽이 0이 돼요. 자리가 없네. 0은 네, 100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돈과 나온 돈, 쓴 돈과 받은 돈
투입과 산출을 시간같이 반영해서 다 더하면 0이 되게 우리가 맞춰보자. 그때의 I, 이자율을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냐?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t에 따라서, 요 시간에 따라서 요 값이 달라지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잠시 후에 예제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정의를 단순 명료하게 얘기를 하면 NPV가 0이 되는 이자율을 수익률로 정한 것이 내부 수익률입니다. 다시 한번 NPV를 0이 되게 하는 이자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없는데요? 연기가는 그러니까 CF0가 지금 아래쪽 케이스를 보면은 아래쪽에서의 CF0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쓴 돈 혹은 투입한 돈은 마이너스가 되고 받은 돈, 수익은 플러스가 되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합쳐서 0이 되게 한다는 거죠. 다만 미래의 캐시플로우는 그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는 1 플러스 i의 t승으로 할인을 해야 되니까 할인된 캐시플로우로 맞춰보겠다는 거죠. 요 계산 자체는 NPV의 정의죠. 요 계산 자체. 그러니까 NPV가 0이 되게 하는 요 i를 찾는다. 그게 지금 이 단원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입니다.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수식으로 보여줘도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방금 전에 이렇게 한번 슬쩍 봤지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정확히 보도록 하죠. 이그젬플 0702 내부 수익률입니다. 앞에서 본 똑같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내부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투자는 100이에요. 그러니까 CF0가 마이너스 100인 겁니다. revenue가 121인데 이거는 2년차의 현금 흐름이니까 CF2가 플러스 121인 거죠. 네. 그럼 CF0는 말 그대로 0이니까 현재 가치 그대로 0이에요. 네. CF0 나누기 1 플러스 i의 0승이니까 그죠? 그럼 그냥 CF0죠. 수입 121의 현재 가치는 CF2니까 2년 후의 현재 가치니까 1 플러스 i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121을 아니까. 자, 그러면 이거랑 같아지면 된다 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합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얘랑 더해서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원래 식은 요 사이에 들어갈 식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식처럼 CF0 플러스 CF2의 1 플러스 i의 제곱. CF0는 마이너스 100, CF2는 1 플러스 i 제곱을 121로 나눈 거. 이걸 얼마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100을 넘기고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혹은 이거를 함수로 계산을 하려면 두 기간 동안 마이너스 100과 121이 되는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A가 들어가고 여기는 P가 들어가고 여기는 F가 들어가는데 A는 없으니까 P가 마이너스 100, F가 121인 거에 대해서 이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자율을 구하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10%가 나옵니다. 21%가 아니죠. 달라지죠. 요걸 개념적으로는 다 봤으니까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그젬플 0702 같이 보죠. 캐시플로우가 0기간에 마이너스 100, 1기간에 0, 2기간에 121인 경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금전 표시를 할게요. 그럼 수익률을 레이트로 구하는 방법. 이 A는 없고요. 현재 가치 마이너스 100,
미래가치 121. 두 개가 부호가 달라야 레이트나 엠피리어드 같은 함수에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0%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앞에서 본 것 같은 그 식을 그대로 넣으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니까 그걸 100분의 121 부호 때문에 나눠줬고요. 다음 2기간이니까 2분의 1승 해주면 1.21이 나올 거예요. 1.21을 2분의 1승을 해주면 1.1이 나옵니다. 거기서 1을 빼주면 똑같이 10%가 나옵니다. 그냥 식을 푼 거죠. 그냥 식을 푼 겁니다.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해줘도 똑같은 값이 나온다. 계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부 수익률을 조금 더 살펴보죠. 좀 이해를 돕기 위한 다른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수익률은 주어진 현금 흐름 자체,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예요. 내부에 포함된 수익률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금 흐름이 딱 주어지면 언제 얼마 들어오고 언제 얼마 나가고 이게 주어지면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바로 계산이 돼서 고정됩니다. 외부의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할인율,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율로 많이 쓰는 MARR의 영향을 중요하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불변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주어지면 이 현금 흐름이 도대체 수익률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거냐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정보, 다른 수익률, 다른 할인율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NPV와 일관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옷을 좀 벗을게요. 독립대안 기준으로 내부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평가할 때도 당연히 NPV를 가지고 평가할 때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일관된 평가가 나와야 되니까 IRR-A, 즉 어떤 A라는 대안의 내부 수익률이 do nothing 대안의 IRR보다 크다면 선택을 하겠죠. 그럼 do nothing 대안의 IRR은 뭐냐? MARR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do nothing 대안의 수익률이 MARR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do nothing 대안의 내부 수익률도 MARR이에요. 그 NPV도 역시 A라는 대안의 NPV가 do nothing 대안의 NPV보다 크면은 선택을 하잖아요. do nothing 대안의 NPV는 우리 앞에서 봤지만 0이었죠. 이런 식으로 일관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그젬플 0703 내부 수익률과 NPV. 앞에서 본 0701, 0702에서 봤던 그 투자 대안의 NPV를 이자율, 즉 MARR 혹은 할인율을 바꿔가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얘가 아까 IRR 10%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도대체 NPV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보자면 요 지금 가로축이 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그러니까 MARR이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그랬을 때 그 이자율에 따라서 계산된 NPV입니다. 이쪽은. 그러면 이자율이 0일 때를 생각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100, 0, 121이니까 이자율이 0이라면 21이 되겠죠. 여기가. 이자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미래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가 줄어들 겁니다. 얘는 그대로죠. 0 시점이니까. 따라서 이 전체 NPV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0을 지나게 됩니다. 그 0이 언제냐면 바로 이 투자 대안의 IRR인 10% 지점입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IRR를 뭐라고 했냐면은 IRR 10%가 NPV가 0이 되는 이자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10%에서 NPV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가 점점 작아진다고 했으니까 10%보다 큰 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음수가 됩니다. 10%보다 큰 어떤 이자율에 대해서는 NPV가 음수가 돼버려요. 따라서 만약에
이자율이 여기 있다면 6%에 있다면 이자율 i는 IRR보다 작아지고, 즉 IRR이 이자율보다 커지고 NPV는 양수가 돼요. 따라서 이 대안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이자율이 16% 정도 된다 그러면 이자율이 IRR보다 커지죠. 즉 IRR이 이자율보다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NPV는 음수가 되겠죠. NPV가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대안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IRR 10%라는 거 앞에서 이미 구했거든요. 이자율이 10%, 수익률이 10%라는 걸 구했어요. 이건 새로운 투자 대안 마이너스 100, 0, 121이라는 이 투자 대안의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MARR 이자율을 우리가 얼마로 정한다면 걔는 기존 do nothing,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투자 대안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커야 내가 새로운 대안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MARR이 작을수록 내가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는, 즉 NPV가 커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IRR이 이자율과 똑같아진다는 것은 NPV가 0이 된다. IRR이 이자율과 같아진다는 것은 NPV가 do nothing의 NPV와 같아진다. 왜냐하면 수익률도 do nothing의 수익률과 같아진 상태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NPV가 0이고 do nothing과 새로운 대안이 동등하다. 현재 대안이 do nothing과 동등한 상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RR을 계산하는 방법은 캐시플로우를 쭉 넣고 IRR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미 다 이제 이그젬플 0703에서 볼 건 다 봤지만 한번 실제로 실습도 해보도록 하죠. 네, 이그젬플 0703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주어져 있을 때 이자율이 바뀜에 따라서 NPV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NPV는 이걸 원래 연기간을 다르게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연기간은 놔두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요 이자율을 넣으면서 요 캐시플로우 1기간, 2기간을 해준다 이건데요. 이걸 어레이 포뮬러로 하는 이유가 한꺼번에 요 변화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범위를 우선 입력할 전체 범위를 선택해도 되고 뭐 첫 줄만 선택해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0 하고요. NPV 함수를 쓰는데 할인율, 이자율을 이걸 다 쓰겠다 이겁니다. 이걸 바꿔가면서 쓰겠다는 거고요. 플러스 현금 흐름은 얘를 쓰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얘는 따로 더해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걸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하면 이렇게 바꿔가면서 알아서 잘 들어간 그런 계산식이 됩니다. 첫 행에만 계산식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결과값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우리가 아까 강의 자료에서 본 그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NPV는 감소하는 거죠. 그럼 얘의 IRR은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살펴본 것처럼 IRR 함수를 이렇게 쓰고 얘는 연기간부터 다 넣으면 돼요. NPV와 다른 점이 그거고 바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면은 10%딱 나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도 꼭 직접 해보길 바랍니다.